여러분은 수건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그럼 또 모자는 어떻게 사용을 하시고 또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부자들의 집의 수건과 가난한 사람들의 집의 수건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매년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새로운 수건을 꺼내어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가정 그리 많지 않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러함이 바로 가정의 번영의 기운을 만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수건과 모자 그리고 그 외 필수적인 물품들이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또 제대로 버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느 집이든 수건이 청결하지 못한 집이 번영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네, 지금 여러분의 집에 운이 얼마나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욕실에 가서 수건을 한번 보십시오. 맞습니다. 수건이 잘 개어져서 장 안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또 걸려있는 수건이 청결하고 뽀송뽀송하다면 여러분의 집은 전혀 걱정이 없는 집이고 그리고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집입니다. 하지만 또 젖은 수건이 욕실에 걸려져 있거나 낡은 수건들이 욕실에 놓여져 있는 경우라면 무조건 여러분의 집은 걱정이 끊이질 않고 있을 것이며 그리고 항상 돈 문제로 고민이나 갈등 그리고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집일 것입니다. 물론 장사를 하는 집도 그러합니다. 그것이 병원이든 호텔이든 아니면 작은 식당이든 고객이 손을 씻고 깨끗한 휴지나 수건으로 손을 닦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무조건 장사가 잘 되는 곳이며 늘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닦을 것이 없어서 이리저리 찾아야 하는 곳이거나 또 화장실에 있는 휴지로 손을 닦아야 할 정도라면 그곳은 망해가는 곳이거나 또 장사가 전혀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수건은 늘 새것 같은 것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특급 호텔에 가보면 이 수건이 마치 새로운 것을 꺼내준 것처럼 깨끗하고 두껍고 뽀송뽀송합니다. 네, 절대 냄새가 나거나 얇아진 또 오래 사용한 것 같은 그런 수건을 가져다 놓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는 부자들의 집에 가보아도 그러합니다. 항상 그들의 집의 수건은 새 것처럼 깨끗하고 향이 좋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집, 또 싸구려 호텔의 경우는 절대로 이렇지가 않아요. 네, 얇고 헤어진 경우가 아주 많으며 냄새 역시도 고약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초 영상에서 제가 분명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가족 모두의 양만큼 반드시 새로운 수건을 준비하시라고 말이죠. 네, 2분이면 2개, 5분이면 5개를 새로 사시거나 새로운 것을 꺼내어 사용을 하시라고 말입니다. 분명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작년과 전혀 다른 뭔가의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수건은 아무리 오래 사용을 하시더라도 2년을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이 낡은 수건은 걸레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또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절대 여기에 돈 아끼지 마세요. 네, 이것은 집안의 가난을 몰고 오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수건은 항상 새 것처럼 깨끗한 것, 또 두껍고 새 것처럼 오래 살아있는 것을 걸어두시고 사용을 하십시오. 분명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사용하실 때마다 기분이 다르다는 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낡은 수건을 사용하는 부자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생활 풍수인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행주가 더러운 집은 무조건 가난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집이든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이 집에 물이 잘 빠지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무조건 이 집의 주방에 가서 행주를 보고 또 수세미를 봅니다. 맞습니다. 행주가 더러운 집은 무조건 가난한 집이며 또 가난에 빠질 집이기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이 행주는 바로 여러분의 식복을 만드는 그릇을 닦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식복을 만드는 밥상, 즉 식탁을 닦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현재는 식기세척기라는 것이 나온 것이고 또 일회용 행주가 나온 것이죠. 네,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또 위생에 철저히 하는 것이 바로 이 행주인 거예요. 하여 과거 우리 부모님들은 또 우리 조상님들은 이 행주를 항상 삶아서 사용을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주방에 가보면 이 행주가 음식물에 찌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더러운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수세미 역시 이것으로 설거지를 한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집은 무조건 이래요. 여러분, 행주관리 정말 잘하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주방의 복을 만드는 것이고 이 복이 바로 식복이라 여러분의 재물복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생활 풍수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모자를 버리실 때는 절대 그냥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의복은 벗을 만들고 또 관은 자리를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의복과 관은 항상 걸어두는 것이 원칙이었고 그중 특히 모자는 절대 바닥에 두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네, 아무리 못해도 반드시 어딘가에는 올려두었다는 것이죠. 아마 지금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 모자를 바닥에 두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다들 이 모자는 어딘가에 올려두거나 또 걸어두거나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자는 항상 높이 올려두거나 또 걸어두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버리실 때는 절대 그냥 버리지 마시고 속옷처럼 오래도록 묵혀두었다가 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의 번영운이나 명예운이 사라지는 일이 없게 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양말은 뻣뻣하면 무조건 버리세요. 여러분, 오늘 당장 가족분들의 양말을 한번 보십시오. 네, 여러분의 스타킹도 한번 꼭 보시고요. 만일 그것들에서 헤어짐이 보이거나 또 낡아서 구멍이 나 있거나 그리고 또 오래 신어서 뻣뻣하게 굳어져 있음이 보인다면 분명 지금 여러분은 하시는 일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절대 이런 분들은 하시는 일에서 원활함이 없고 또 안정이 없으며 늘 일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계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동짓날 버선을 선물하는 것을 규칙처럼 지키셨습니다. 네, 이를 동지 헛말이라고 한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남자이든 여자이든 버선이 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생활 풍수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물론 이 버선이 바로 지금의 양말이며 또 스타킹입니다. 여러분, 항상 남편의 양말 그리고 또 여러분의 스타킹 새 것처럼 깨끗하게 해서 신으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이것은 조금만 낡아도 버리십시오. 네, 아무리 오래 신어도 가족들의 양말은 매년 새로 준비하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또 바뀌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우산은 꼭 고장나면 버리십시오. 여러분, 고장난 우산을 쓰고 다니는 것처럼 초라해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네, 아무리 옷을 잘 입고 또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라도 고장난 그리고 부서진 우산을 쓰고 있으면 참 없어 보이는 것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고급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큰 우산 또 좋은 우산들을 쓰고 있었던 것을 TV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꼭 좋은 우산 하나씩 차에 넣어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또 집에도 꼭 좋은 우산을 하나씩 비치해 두시도록 하세요. 물론 급하게 비를 피하기 위해서 임시로 잠시 낡은 우산 또 부서진 우산을 쓰는 경우야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꼭 평소에는 좋은 우산을 사용하시도록 하십시오. 네, 이것이 여러분의 첫인상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뢰도와 믿음성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산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평소에 쓰고 다니는 우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항상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할 실생활 풍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누구는 에이, 이런 것이 운을 만든다고 라고 말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운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타인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운을 만드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늘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또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올바른 정보 그리고 올바른 이치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